혹시 기억 안 나면 내가 띄워주긴 할 텐데 웬만하면 자기 앞에다가 하나 꺼내놔도 되고. 요렇게 생겼던 거. 뭐 여기 있는 게 다 들어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필요한 것들 위주로는 이렇게 해놨었으니까 요거 보면서 한번 해볼게. 네. 자,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자, 현정이 36번에 어떤 거였어? 36번. 30번 했었어, 우리? 우리 했었어? 37번은 안 했어? 37번 했나? 안 했지? 안 했던 것 같은데. 37번은 혹시 어떤 거 했어? 투페이 했어? 혹시 여기다 뭐라고 적었어? 투부정사의 그럼 무슨 용법? 부사용법? 한 명만 더 해볼게. 지은이는 페이 했어? 투페이 했어? 투페이 했어? 여기다 뭐라고 적었어? 뭐 진주어처럼 쓰였어? 알았어요. 자, 그러면 일단 한번 해봅시다. 일단은 둘의 차이 먼저 적어 보니까 페이는 동사 원형, 그리고 뒤에 거는 투부정사. 자, 동사 원형하고 투부정사가 나오면 보통 일반적으로 두 가지 유형으로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아무래도 특히 5형식 문장에서 5형식 동사가 있고 뒤에 목적어가 나올 거고 그 뒤에 목적격 보어가 나올 때 보통 이 자리에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을 쓸래 아니면 투부정사를 쓸래 하는 게 아무래도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5형식 관련된 문장들이 워낙 좀 많이 나와서 이런 경우에서는 항상 동사 타역인지 지각인지 뭐 특별하지 않은 동사인지 따져보면서 했었지. 자, 그러면 요거 인지부터 한번 따져볼게. 동사 먼저 찾아봅시다. 동사를 찾아보니 일단은 will tell이 하나 보이고 time이 주어가 될 테고 말하다도 조금 특이한 동사긴 한데 3, 4, 5형식이 다 되는 동사긴 했지. 일단 뒤에 목적어 필요한데 보니까 whether라는 애가 왔고 지호, whether라는 단어는 무슨 역할이지? 뜻이 뭐야? 인지 아닌지란 뜻으로 무슨 역할? 어떤 품사? 접속사. 또 whether 혼자는 목적어할 수 없으니 뒤에 데리고 이제 쭉 다 목적어 역할을 하겠다는 뜻이겠고. 자, 그러면 뒷문장 좀 더 보니까 다시 동사가 is, 주어가 it, 뒤에 보어로 worthwhile 하면서 가치 있는 이런 뜻이었지. 자, tell 같은 경우에는 누구누구에게도 아니고 그냥 인지 아닌지를 이니까 여기선 그냥 사명식으로 끝난 것 같고 그 다음 뒤에는 비동사가 이형식이다 보니까 보어에서 더 이상 중요한 역할이 나올 게 없겠지. 보어에서 사실상 끝이 나긴 하지만 문제는 주어 자리에 it이 나왔다는 거. 자, 그러면 일단 좀 더 하기 전에 이번엔 두 번째 이용해 봅시다. 5형식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동사 원형과 투부정사 또 언제 많이 나오느냐 라고 둘이 비교했을 때 동사는 말 그대로 문장에서 동사처럼 역할을 하겠지만 투부정사는
더 이상 절대 동사가 될 수 없는 역할만 하지.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 같은 역할. 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수학 한 문장의 동사는 몇 개? 한 문장에 보통 동사 몇 개? 보통 한 개. 하지만 동사가 늘어날 수 있나? 어떻게 늘어날 수 있지? 뭐가 있으면? 접속사가 있으면. 그렇지. 그러다 보니 우리는 보통 동사들의 개수를 세보면 접속사 개수보다 하나 더 많아야 됐었지 항상. 접속사가 하나 늘어날수록 동사가 더 늘어나니까. 만약 1번 아니고 2번 정도라고 생각해본다면은 동사 개수 한번 세보고 접사 있는 거 세보고 이렇게 해보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한번 해봅시다. 아까 보니 will tell이 동사 하나 있었고 is가 동사 하나 있었고 얘가 동사가 될지 안 될지는 아직 모르는 상태고, 그리고 접속사를 세보니 whether 하나 있었고, 그 뒤에는 아무리 봐도 더 이상 접속사처럼 생긴 건 없는 것 같아. 생략될 것도 없어 보이고. 그래서 이 자리에는 절대 동사가 더 이상 늘어나면 안 되겠네. 첫 번째 투부정사일지 동사일지 일단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따져본다면 동사가 늘어날 수 없기 때문에 투부정사를 할 거다라고 하면 되고요. 얘는 앞으로 투부정사뿐만 아니라 동사 원형이나 ing랑도 비교가 될 거고, 혹은 동사 원형하고 동사의 ed가 붙은 거랑도 가끔 비교가 될 거야. 물론 시제의 차이도 있지만 동사일지 pp일지도 비교가 되어야 되는 것처럼 동사일지 아닐지 구분할 때 이렇게 한번 해보기로 하고요. 자, 그렇다면 추가로 여기서 투부정사 무슨 역할을 할까? 보어 다음에는 더 이상 역할할 게 없어서 형용사는 앞에 명사 있어야 되는데 명사는 없고, 그렇다면 부사 거나 주어가 이신 있어요. 가주어, 진주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 자, 그러면 이시 혹시 대명사 그것이라면 앞에서 가져올 만한 게 타임 정도밖에 없을 것 같은데, 시간이 말해줄 거야. 시간이 같이 있을 거라는 것을. 여분의 돈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조금 이상하겠지. 여기서는 투부정사가 가주어, 진주어처럼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주어 이신 문장들 잘 파악하고 하고. 자, 38번 윤서 혹시 에어포트 아니면 에어포츠? 앞에 거? 혹시 여기다 뭐라고 적었어? 비교급. 비교급. 그 다음에 비교급 뒤에 단수명사. 보통 A랑 B랑 이렇게 두 대상 비교하다 보니까 보통 이렇게 비교하긴 하는데, 근데 A반 학생들과 B반 학생들이 운동을 했는데 얘네 중에 A반 애들이 좀 더 축구를 잘해 라고 했을 때, 지금 A반 학생들과 B반 학생들을 비교했다면 단수야 복수야? B반도 복수가 되니까 에어포츠도 되지 않을까? 비교급은 꼭 한 대상 한 대상만 비교하는 게 아니라 한 그룹과 한 그룹 이렇게도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부족한 것 같고, 혹시 다른 하나만 더 해볼까? 지호는 뭐 했어? 에어포츠 했어? 왜? 여기다 뭐라고 적었어? 애니아더반 플러스 복수명사? 단수명사? 단수명사? 알았어. 자, 한번 여기다 적어봅시다.
이제 비교급, 최상급 배울 때 조금 더 응용을 하는 부분에서 배우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오늘은 그냥 짧게 하나만 할게. 일반적으로 최상급을 얘기할 때 그러니까 A라는 애가 가장 뭐뭐하다 라고 얘기하지. 어디에서. 예를 들어서 한강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길어. 한강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길어 라고 했을 때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한강이 제일 길려면 누구보다는 길어야 될까? 한강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길기 위해선 누구랑 비교했을 때 얘가 좀 더 길어야 될까? 한강을 제외한 모든 다른 강보다만 길면 얘가 제일 길게 되겠지. 그러다 보니까 이런 최상급 표현들을 보통 어떻게도 같이 할 수 있냐면 A가 다른 어떤 땡땡보다 뭐뭐하다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네. 에베레스트가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이다 라고 한다면 다른 어떤 산보다도 에베레스트가 조금 더 높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결국 최상급을 마치 비교급처럼 이렇게 나타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고1 정도에서 배우는 최상급을 비교급으로 바꾸는 건 보통 이 정도. 고2에서 배우는 비교급 바꾸는 건 또 다른 게 하나 조금 더 추가되고, 고3에서 굳이 어렵게 하나 더 바꾸는 방법이 또 하나 있어요. 근데 우린 아직 굳이 고2, 고3까지 배울 필요는 없으니 오늘은 일단 이 정도만 합시다. 자,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주로 이렇게 해야지. 비교급 more이나 혹은 er 붙인 다음에 뭐뭐보다니까 than을 쓸 거고, 다른 어떤 애들보다 라고 하니까 than 뒤에다가 다른 어떤 any other를 쓰면 되겠다. any other 뒤에 어떤 명사. 대신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우리말로 할 때는 한강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길려면 다른 강들보다 길어야 돼. 강들. 에베레스트가 제일 높으려면 다른 산들보다 높아야 된다 하면서 다른 명사들 복수처럼 나와 있긴 하지만 영어에서는 요 any라는 애들이 붙으면 뒤에 단수로 된 명사를만 쓰는 규칙들이 존재가 해요. 최상급을 비교급으로 바꾸는 표현 중에 이렇게 바꾸는 경우가 있다면 any other 단수 명사. 우리말로 할 때랑 조금 달라져서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오다 보니 이것만 조금 주의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 공항은 다룬다 더 많은 국제 승객들을 하면서 비교를 했었지. more 더 많은 승객들을 누구보다 하면서 다른 어떤 공항과 비교를 했네. 요 공항이랑 요 공항이랑. 네, 우리나라 말로는 공항들이겠지만 영어에선 any other 단수 명사기 때문에 에어포트. 요거는 그냥 참고용으로 한번 써봤을 때 선생님 요거를 비교급처럼 지금 썼는데 반대로 최상급처럼 써고 싶어. 이 공항이 가장 많은 승객들을 전 세계에서 다룬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바꿀까? 땡땡 에어포트 다룬다 핸들스 그 다음 어떻게 할까? 비교급 more 대신 어떻게 바꾸면 될까? 최상급으로 가장 많은 이란 단어 뭐가 있지?
많은은 many랑 much를 비교급 more처럼 바꿨어. 그러면 최상급은 어떻게 바꾸면 될까? 우리 보통 비교급이 more이고 최상급은 어떻게 만들지? 가장 많은은 most. 그래서 핸들 최상급이니까 더 붙여주자. The most international 줄여서 쓸게요. international passengers. 그 다음에 이제는 굳이 최상급이니까 비교할 필요 없겠지. then부터 다 없애버리고 그냥 in the world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네. 비교급 이런 거 문제 나오면 한번 또 해보기로 하고. 자, 다음 요거 한번 해봅시다. 39번에 지은이 what 했어? how 했어? what 했어? 여기다 뭐라고 적었어? 아, 알았어요. 예, 해석해서 해봤고. 그 다음 수원 혹시 어떤 거 했어? what 했을 때 how 했어? what 했어? 여기다 뭐라고 적었어? 알았어. 자, 그러면 여기 한번 해봅시다. 해석으로 풀었으면 아마 거의 다 맞았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하나만. 우리가 주로 여기 어법 공식에 보면은 주로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는 요거긴 했지.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하면서 접사 이렇게 비교하는 문제들 중에서도 특히 어디 갔어? 특히 많이 쓰는 게 대시냐 워시냐 하는 문제가 많이 나왔었지. 1학년에서는 주로 that, what 많이 나오는데 고2까지도 that, what이 주로 나오긴 하지만 고3에선 이상하게 what이랑 how랑 비교되는 문제가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중학교 때도 가끔 what이나 how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지만 걔네는 어법적으로 좀 특이한 문장보다는 그냥 표현 같은 걸로 많이 물어볼 때 정도. 앞으로 what에 how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만 일단 머리에 집어두고 나중에 너네가 한 몇 년 있다 고3 될 때 그때 아 맞아 옛날에 이랬던 것 같기도 한데 정도로만 머리 잠깐만 해봅시다. what, how에 대해서 일단 아는 거 먼저 좀 적어볼까. 일단 지은이 what에 대해서 아는 게 뭐가 있지? 그냥 아무거나 what에 대해서 아는 거. 해석이 일단 무엇으로 해석되고 또 있나? 관계대명사로 쓰일 땐 어떻게 해석돼? 명사 두 개를 합쳐서 하기도 하고 그때는 해석이 어떻게 될까? 하는 것도 되고 그치? 얘는 무엇도 되기도 하고 의문사일 때 또 어떻게도 해석되냐면 어떤 이란 뜻도 해석이 되고요. 그리고 뭐뭐 하는 것이라고도 해석이 되고. 자 이런 거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윤서 how에 대해서 아는 거 뭐 있어? 또. 또. 아, 자, 일단 how도 what이랑 비슷하게 뜻으로 먼저 해보면 얘도 어떻게라는 뜻이 있기도 하지만 가끔 보면은 이거 가격이 얼마인가요? 라고 볼 때도 how much is it cost? 하면서 물어보기도 하고 how often do you go to school? 하면서 얼마나 자주 학교 가? 라고 하면서 얼마나 라는 뜻으로도 많이 쓰이고. 그리고 what이 관계대명사였던 것처럼
how도 관계 부사로 쓸 때는 어떠하는, 특히 방법 위주로 나오지. 뭐뭐 하는. 자, 그러면 의문사 하기 전에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는 더 잘하니까 요거 해봅시다. 현정이. 관계대명사는 뒷문장이 어떻다? 불완전하다, 그렇지. 특히 여기서 불완전하다는 건 어떤 애들이 빠졌길래 불완전하다는 거지? 뭔가 명사가 하나 빠져서 불완전하다 이렇게 얘기했지. 주어든 목적어든 보어든 전치사의 목적어든 어쨌든 명사가 하나 빠졌을 때.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기를 관계 부사들은 뒷문장이 어떻다? 관계 부사들은 뒤에 문장이 완전한 문장이 나오죠. 명사가 빠진 거는 딱히 없어도 돼. 자, 이걸로 주로 알고 있지만 관계 대명사 what과 관계부사 how를 물어보는 문제는 안 나와요. 굳이 나온다면 which랑 how랑 물어보든가 that이랑 how는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도 관계 대명사로서 얘네를 물어보는 경우는 그냥 무시해도 돼요. 관계사로는 전혀 쓸 필요 없어요. 얘네로 항상 물어보는 건 의문사로밖에 안 물어보고. 자, 그러면 의문사일 때 차이 한번 적어봅시다. 그러면 요 해석도 좀 지워볼게. 뭐뭐 하는 것도 오늘은 필요 없고, 뭐뭐 하는도 오늘은 필요 없고. 자, 혹시 현정이 how가 어떻게도 해석되고 얼마나도 해석되는데 언제 어떻게로 해석하고 언제는 얼마로 해석할까? 그럼 내용 읽어봐서? 알았어. 그럴 수도 있겠고. 지호는 이거 두 개 어떻게 구분할까? 그냥 읽어봐서? 알았어요. 자, 보통 일반적으로 how는 이런 식으로 많이 해석이 돼. 어떻게로 해석될 때는 얘가 단독으로 혼자서 쓸 때. 얼마나 하냐고 쓸 때는 how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옆에 같이 붙어 있을 때. 자, 140번은 좀 쉬우니까 여기 좀 무시하고 여기 밑에다가 좀 적어 놓을게. 140번 좀 쉬우니까 바로 좀 칸 좀 여기 차지해서 좀 쓸게요. 자, 예를 들어서 How did you get? 예, 라는 문장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 How did you get? 자, 여기서 얼마나냐, 어떻게냐 해석을 한다면 대충 찍어도 금방 해석할 수 있겠지? 어떻게 여기에 왔어? 라고 할 거야. 근데 how를 잘 보니까 how 혼자 있어?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있어. 얘 뒤에 아무것도 없이 지게 혼자 왔어.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how가 단독으로 왔기 때문에 어떻게? 라고 해석이 돼요. How many books do you read? 라는 문장 한번 해볼게. 너는 책을 어떻게 많이 읽니? 얼마나 많이 읽니? 대충 해봐도 얼마나 많이라고 해석은 되겠는데 조금만 보니까 how가 혼자 왔어? 아니면 뒤에 형용사가 있어? 많은 이라는 형용사가 뒤에 붙어있지. 그럴 때는 얼마나로 해석하면 돼. how 뒤에 형용사는 없어. 얘는 얼마.
부사 같은 경우 아까 예시 한번 들었듯이 How often do you go to 하면서 얼마나 자주 라는 often 부사가 있을 때도 얼마나라는 뜻이 쓰이지. how는 혼자서 쓰이냐 아니면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오느냐로 이제 둘이 나눠질 거야. 자, 그러면 what도 두 가지 형태로 이렇게 나왔지. 무엇 혹은 어떤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얘도 살짝 비슷하게 무엇으로 쓰일 때는 what이 단독으로 쓰일 때 어떤으로 쓸 때는 what이 누구랑 같이 올 때일까? 형용사나 부사일까? what은 좀 아닌 것 같지? 특히 what 같은 경우는 뒤에 불완전한 명사가 빠진 것처럼 얘를 what지가 하든가 아니면 what이 요 뒤에 있던 명사랑 같이 오든가 해서 how랑 이런 차이가 있어요. 주로 what과 how의 가장 큰 차이는 명사랑 관련되어 있냐 형용사나 부사랑 관련되어 있냐로 봤지. 물론 여기도 북스라는 책이 명사가 분명히 있긴 하지만 바로 앞에 many가 이미 있었지. 그래서 또 예문 하나만 적어볼게요. What do you want? Let's say. 어떤을 원하니? 무엇을 원하니? 무엇을 원하니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what이 뒤에 아무것도 안 가지고 혼자 단독으로 쓰였기 때문에 주로 무엇이라고 해석이 되고 What kinds of pen is it? 그 펜은 무엇 종류니? 하면 이상하지? 그 펜은 어떤 종류가 되겠지? 이런 종류로 what이 뒤에 명사 같은 애랑 같이 나올 때는 어떤으로 잡을 수 있고 what과 how를 은근히 해석으로 많이 푸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요 조건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서 오늘 한번 정리해봤고 앞으로 고1 때는 많이 안 나오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고2, 고3 때는 주로 what, how, how가 은근히 많이 나올 텐데 주로 명사랑 관련된 있는지 형용사, 분사 얘네랑 관련된 있는지 이렇게 따져 라고 해봤다면 지은이 how나 what 중에 어떤 거 고를까? 왜? 뒤에 보니까 형용사가 아니라 명사가 같이 온 거 봐서는 what이랑 같이 온 거죠. 적어도 앞으로 what에 대해서는 조금 까먹어도 되지만 how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자주 나오니까 이것만 좀 기억해. 단독으로 쓰이면 어떻게? 형용사나 부사가 같이 오면 얼마나? 자, 요거 쉬웠을 테니 아마 바로 해봅시다. 현정이 for 할까 since 할까? 왜? 얘는 전치사라서 뒤에 명사가 오고 since는 접속사라 주어 동사가 오고 라고 하기엔 since도 언제 이후로니까 전치사처럼 쓸 수 있는데 since는 주어 동사로 뒤에 올 수 있는 접속사도 되고 전치사로 쓰여서 명사만 와도 되고 그러면 여전히 20 years라는 명사일 때는 둘 다 되는데 그 중에서 또 어떤 거 고를까? 왜? for 뒤에는 뭐가 오고 since 뒤에는 뭐가 오고 그게 무슨 차이야? for 뒤에는 정확한 시간 이런 게 나올 거고 since 뒤에는 시작한 날짜 같은 거 약간 비슷하긴 했어요. 잘했어. 자, for 뒤에는 우리가 보통 시간, 정확히 구체적인 시간 같은 게 많이 나오지. since 같은 경우는 뒤에 명사 쓰는 건 좋은데 주로
이 명사도 좀 두 가지 종류로 나눠서 첫 번째는 현정이가 얘기한 대로 시작한 날짜, 시작한 시점. 날짜라고 굳이 얘기하는 이유는 뭐 1920년부터라고 할 수 있고 아니면 5월 20일부터라고 할 수 있지만 크리스마스부터 혹은 저번 주부터 어제부터 이런 것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딱 구체적인 시간보다는 시작한 시점이 나올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얘랑 같이 비슷한 시간으로 뒤에 나와도 돼요. 시간 대신에 얘네는 과거에 언제 전에 하는 어고까지 꼭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20 years가 나왔다. 20년 동안이라면 for 20 years 쓰면 되지만 20년 전부터라고 쓰고 싶어. 그럼 어떻게 써야 돼? 20 years ago까지 쓰면 되겠지. since는 조금 제약이 이렇게 있는 한편 뭐를 시간만 나오면 상관없으니까 for 쓰면 되겠지. 자, 오늘은 잘 했고요. 거의 다 정답 잘 한 것 같아. 여기까지 하고 오늘 모의고사 조금 더 봅시다. 데일리 테스트 안 보면 되시네. 숙제한 거 한번 볼까? 34번 빈칸까지 했고 35번 예전에 나랑 순서 문제 같이 좀 풀어봤던 사람도 있긴 한데 기억이 나나? 어떻게 풀었는지 정도만 간단하게 한번 내가 물어볼게. 너무 막 자세히 얘기할 필요는 없고. 자, 예를 들어서 수화 같은 경우 35번 문제를 풀고 싶어. 어딜 먼저 보고 어떻게 풀 거야? 예를 들어서 이 문제를 푼다. 그러면은 어디 먼저 볼래? 너가 풀었던 거 생각해봐. 박스부터 볼 거야? 뭐 보기부터 볼 거야? 아니면 A, B, C부터 볼 거야? 어디 먼저? 그 다음에 뭐 이거랑 이어질 어디? A 아니면 B, C 어떤 거? 쭉쭉쭉 이은 다음에 이제 순서 찾아보고. 자, 그러면은 윤서는 혹시 요거 풀 때 어디부터 볼래? 박스 아니면 A, B, C 아니면 1, 2, 3, 4, 5 보기. 박스부터 보고 그 다음에 어디 볼래? 그 다음 A, B, C 순서대로 해석하면서 알았어. 그 다음에 한 명만 더 해볼게. 현정이는 혹시 요 문제를 푼다 그러면 어디 먼저 볼까? A, B, C 먼저 봐. A, B, C 보고 해석한 다음에 어, 어, 알았어. 자, 그러면 요 순서 문제 정도 요거 어떻게 했지 한번 적어보고 요거 푼 다음에 잠깐 쉬읍시다. 자, 우리가 앞에 문제들은 주제를 찾는 문제, 대놓고 주제 찾는 문제들. 그리고 빈칸 문제도 결국 주제 찾는 거였지. 중요한 문제 찾는 거. 여기 다 주제에 관련된 문제였는데, 여기 35번부터 뒤에 네 문제 정도까지는 글의 배열, 순서, 그리고 글이 어떻게 약간 좀 진행이 되는가에 관한 문제. 주제랑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어. 오늘은 이제 순서, 글의 순서에 관한 거 한번 얘기해 볼게. 자, 먼저 요 35, 6 같은 경우는 박스가 주어져 있고 얘가 무조건 첫 번째 문장일 거야, 그치? 얘가 무조건 첫 번째 내용이고 얘 뒤에 나올 내용들이 막 섞여 있기 때문에 얘네를 연결시킬 건데 물론 해석을 쭉 다 해본 다음에 내용을 알고 얘라면 이런 내용이 나오겠네, 이런 내용이 나오겠네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박스를 읽었어. A를 해석했어.
안 그래도 좀 길긴 한데 어쨌든 해석은 완전 다 했어. B도 해석했어. C도 겨우겨우 해석을 했어. 자, 이제 정리를 할 거야 하면서 하다가 다시 박스가 무슨 내용이었지? 바로 기억날까 안 날까? 안 날 수도 있어요. 물론 기억할 수도 있어. 기억할 수도 있고 A도 B도 다 기억할 수도 있지만 보통 여기까지 읽고 난 다음에는 앞에 돌아오면은 뭐였지? 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 그렇기 때문에 얘네 이렇게 다 읽고 풀다 보면은 머리가 매우 복잡해져서 그런 방식 하지 말고 조금 다르게 접근해 봅시다. 자, 우리가 앞에 내용이 이렇게 있고 뭐 뒤에 A인지 B인지 몰라도 아마 뒤에 나올 내용이 이렇게 있을 거야. 그러면 얘네 내용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앞 내용의 앞부분과 뒷부분 그리고 뒷내용에서 앞부분과 뒷부분 어디들끼리 최대한 연결이 되어야 된다. 앞에서의 어디? 앞부분 아니면 뒷부분? 아마 뒷부분, 이쪽 내용들 그리고 뒤에서의 앞부분, 뒷부분 앞부분 다른 건 몰라도 적어도 여기만큼은 최대한 내용이 이어지는 걸 우린 찾을 거야. 이 부분. 굳이 모든 내용 다 알고 이럴 필요 없이 최대한 이어지는 부분만 먼저 연결을 시켜볼 거야. 그리고 우리가 주제 찾을 때도 단서 같은 거를 먼저 찾아봤듯이 우린 이렇게 앞부분 연결될 이 뒷부분의 앞부분 쪽 여기서 순서 이어지게 해주는 단서들을 몇 개 좀 찾아볼게요. 순서 단서. 자, 예전에 해봤던 사람들 중에서 단서 어떤 거 썼지? 기억나는 사람? 일단 첫 번째 제일 대표적인 건 대명사. I나 U 같으면 좀 너무 평범해서 애매하지만 적어도 뒤에서 he라는 대명사가 나왔어. 그럼 앞에서 뭐가 나와야 될까? he가 나왔다는 거 앞에서 뭐가 나와야 돼? 어떤 남자 한 명은 나와야지만 다음부터 그는 하겠지. 당연히 she 나왔다면 앞에서 어떤 여성이 한 명은 나와 있어야 되겠고 같은 뻔한 대명사도 있지만 우린 특히 도움이 많이 되는 애들은 this가 붙거나 혹은 뭐 those가 붙거나 이런 애들이 붙은 명사들이 매우 더 도움이 돼요. 예를 들어서 이 공식은 누가 발견했다라고 했다면 앞에서 적어도 뭐가 나와야 될까? 이 공식은 발견되었다 하면 앞에서 뭐가 나와야 될까? 적어도 이것이라고 우리가 지금 부르는 어떤 공식이 앞에서 한번 나왔어야겠지. 그리고 저 과일들은 뭐 색깔이 좋다라고 했다면 저 과일들 우리 뭔지 알아 몰라? 몰라요. 앞에서 한번 얘기를 했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대명사들을 보면은 앞에서 이런 애들이 나왔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대명사 많이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 또 어떤 애들 단서도 할까?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관사라고 부르는 어나 더 같은 애들, 어가 붙은 명사는 더가 붙은 명사. 더가 붙은 거는 나중에 가면 조금 까다로워지긴 하지만 오늘 그냥 간단하게만 해봅시다. 일단 첫 번째, 한 소년이 살고 있다 라고 했을 때 이 소년은 앞에서 나온 적이 있을까 없을까? 한 소년이 살고 있다. 아마 없겠지? 아마 처음 나온 걸 거야. 그래서 얘는 약간 대명사와 반대로 앞에서 나온 적이 없이 처음으로 얘가 언급되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그럼 수아 예를 들어서 A에서 boy가 나왔고 B에서는 he가 나왔어. B가 먼저일까 A가 먼저일까? 아마 A가 먼저일 거라고 생각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단서 한번 써볼 거고 더 플러스 명사면 보통 우리가 그 명사라고 하겠지.
The company가 나왔어. 그 회사. 그 회사라는 건 앞에서 나온 적이 있을까 없을까? 그 회사. 없어? 아마도 있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겠지. 그 회사라면 앞서 나왔어야지만 그 회사 하면 여기가 할 테니. 더가 붙은 건 어와 반대로 약간 대명사랑 비슷하게 앞에서 나온 걸 다시 반복해서 언급을 한 애다. 앞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을 것 같다. 생각해볼게. 자, 마지막 하나 더 있는데 혹시 3번도 기억나는 사람? 어떤 단서로 또 볼까? 연결해주는 거. 대놓고 앞문장, 뒷문장 연결해주는 단어들. 연결어. 특히 연결 부사들을 좀 볼 거예요. 얘는 특히 주제문에서도 많이 봤던 애들인데 예를 들어서 B의 첫 문장이 however가 나왔어. 그러면 적어도 B의 앞문장에서는 지금 뒤에 나올 내용과 어떤 내용일까? 비슷한 내용, 반대 내용. 아무리 못해도 비슷한 내용은 아니겠지. 다른 내용은 나오겠지. however 같은 건 이럴 수도 있고. similarly 같은 단어가 나왔어. 비슷하게 라고 하면은 앞에와 지금 얘 뒤에 나올 내용이 비슷해야 돼, 달라야 돼? 얘는 대놓고 비슷해야겠지. 이런 것들. 몇 가지 종류가 있지만 이따가 문제 보면 조금 더 보기로 하고. 그래서 연결 부사들 이런 애들 보면은 적어도 앞이랑 뒤랑 어떤 흐름으로 좀 바뀌는지 그대로 가는지 잘 알 수 있겠지. 하지만 내가 요거 얘기할 때 절대 하면 안 돼야 되는 조심할 애들이 있었어. 혹시 뭔지 기억나는 사람? 이런 연결 부사를 찾을 때 얘네랑 되게 비슷하게 생겨갖고 얘네를 단서로 표시하는 경우도 있어. 혹시 뭐였을까? 접속사. 접사는 절대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부사는 사용하는데 똑같이 연결시켜주는 접속사는 왜 사용을 안 할까? 여기서는 없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냥 여기다 한번 해봅시다. 아마 이해는 다 갈 것 같아서 한번 저기다 볼게요. 예를 들어서 연결 부사 같은 경우 땡땡 어떤 부사가 있고 콤마 하면서 뒤에 어떤 내용이 있을 거야. B라는 내용이 있겠지? 그러면 아마 앞에 A라는 내용이 나왔을 때 A와 B가 어떤 관계일까를 요 얘가 알려줄 거야. 하지만 계속 뭐 예를 들어 비슷하게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접속사 같은 경우 접속사가 있고 뒤에 B라는 문장이 있을 거고 당연히 해도 A라는 내용이 앞에 있을 수 있겠지. 하지만 접속사 같은 경우는 뒷문장에 B만 있어. 얘는 한 문장, 두 문장을 연결시켜 주다 보니 B가 있기도 하지만 C라는 얘도 있겠지. 두 문장에. 그러면 이 접속사는 B 때문에 C다 이런 식으로 할 텐데 A랑 B랑 관련된 걸 연결시켜준다 안 시켜준다? 안 해준다. 얘는 무조건 B와 C랑만 관계가 A랑은 전혀 관계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린 지금 최대한 앞의 내용과 어떻게든 연결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결시켜주는 애들이더라도 접속사는 절대 찾지 말고 부사들만 있다면 돼. 자, 그러면 35번은 같이 한번 해보고 이거 해본 다음에 36번은 따로 한번 해볼 시간 줄게. 그러면 윤서야, 우리 요거 볼 때 박스가 제일 첫 번째라는 건 고정이 돼 있어. 그러면 굳이 얘부터 볼 필요 있을까 없어? 없어. 뒤에 나올 애들을 먼저 순서를 살펴볼 거야. 그러면 A, B, C를 먼저 볼 텐데 A가 이렇게 한 문장 있고 뒤에도 한 문장이 이렇게 있을 때 앞에랑 이어지는 단서를 요 A 전체에서 다 찾을까?
어디서만 찾으면 될까? 그렇지. 우리는 그래서 요 단서들을 찾을 때 항상 A, B, C의 첫 문장에서만 찾는 거예요. 두 번째 문장부터는 답장 전혀 상관없기 때문에 첫 문장에서만 이 단서들을 찾아볼게요. 자, 그러면 좀 쓸만한 거 있나? 첫 문장에서 좀 찾아보니까 you 대명사긴 하지만 you 도움 될까? 이건 도움 안 될 것 같아. 얘 넘어가 볼게요. this 하면서 나왔긴 했는데 this가 뭔지 지금 알까 모를까? 뒤에 명사가 있으면 더 좋겠지만 일단은 모르지만 대명사니까 하나 치고 봅시다. 적어도 앞에서 단수로 된 명가 하나 나와야겠다는 뜻이니까. 그 다음 you도 별 필요 없을 것 같고 the same command 같은 명령 얘는 도움 될까 안 될까? 될까? the same command는 왜 도움이 될까? 앞에서 뭐가 나올까? 아마도 어떤 명령이 나오겠지? 얘도 도움 될 것 같아요. 얘도 표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한번 단서 하나씩 적어봅시다. 이것 하면 앞에서 어떤 단수로 된 명사 혹은 얘는 전체 이야기를 가져올 수도 있으니 더 same command를 해봤다는 건 앞에서도 명령이 한번 나왔다. 나는 나왔다 이런 거 좀 쓰기 귀찮아서 한번 나왔다는 거 그냥 동그라미로 표시하는 편인데 너네는 알아서 표시하세요. 너네 방식이 다 편하니까. 명령 반복이라고 해도 되고 명령이 나왔음 해도 되고. 자, 뒤에 아직 문장이 안 끝나서 좀 더 봤더니 더가 붙은 train이 도움 될까 안 될까? 그 훈련생 얘도 더가 붙었으니 그래서 훈련생이 나왔을 것 같기도 해. 그리고 뒤에 보니까 또 the supervisor 하면서 관리자가 나왔을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단어 찾아볼까? 자, B it은 단서 될까 안 될까? it 너무 좀 광범위하지. 가져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이라면 앞에서 너무 가져오기 너무 많기 때문에 it은 뚜렷하진 않아서 넘어갈게요. 그 다음 contain a relationship은 도움 될까 안 될까? 어가 붙은 명사. 앞에서 혹시 어가 붙은 거 있었나? 적었던 것 같은데. 어가 붙은 명사는 뭐로 쓸 수 있다 그랬어? 한 관계라고 했을 때 한 관계가 앞에 나온 적이 있다 없다? 없을 거다. 아마 여기서 처음 나온 것 거다 라고 한번 해볼 수 있겠네요. 네, 여기서는 조금 더 길게 합시다. 릴레이션십 메시지까지. 그래서 관계 메시지라는 게 앞에서 아마 잘 언급이 안 됐을 것 같아. something 무언가는 도움 될까? 딱히 얘는 안 될 것 같아요. 넘어갑시다. 자, 더 커넥션 연결은 일단 더가 붙긴 했으니 일단 표시만 해봅시다. 그 다음 얘네도 더가 붙긴 했으니 한번 똑같이 표시해볼게. 자, 일단 요정도 해보고. 자, C 예를 들어 하는 for example은 단서로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일단 접속사야 부사야 얘는. 일단 얘는 콤마로 끊기고 보니 부사긴 하네. 일단 연결 부사니까 표시는 해봅시다. 어떤 걸로 쓸지는 좀 이따 얘기해보고. 그 다음 뒤에 좀 더 보니까 슈퍼바이저가 나왔으니 얘는 슈퍼바이저가 한번 언급이 안 됐어야겠네. 관리자가 안 됐어야 되겠고. 뒤에 좀 더 보니 트레이니가 나온 거 보니 얘도 트레이니가 언급이 안 됐어야 되겠고.
네. 대사까지가 그치니까 지우니까 더 미팅까지만 해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찾은 요 단서만 봤을 때 이미 A, B, C에서 1번이 하나 정해졌어. 몇 번일까? C? 왜 C가 먼저 나올까? 그거 아직 얘기 안 했는데 왜 C가 제일 먼저 나올까? A, B에서는 더 트레이니, 더 슈퍼바이저가 한 번씩 나왔는데 C에서는 슈퍼바이저, 트레이니가 나온 거 보니 아마도 좀 더 정확히 보면 좀 더 알 수 있겠지만 적어도 이것만 봤을 때는 C가 제일 먼저 나올 것 같다라고 예측은 가능하겠지. 근데 조금만 더 해봅시다. For example에 대해서. 수학, 우리 주제에서도 for example 몇 번 표시해 본 적 있는데 for example 뒤에 뭐가 나오지? 예시가 나오지. 그리고 예시가 나온다는 건 앞에는 아마 어떤 내용이 주로 나온다. 그치? 아마 주제 같은 내용이 먼저 나올 수 있겠네. 그치? 요런 단서로서 써보고. 자, 그러면 이제 ABC 첫 문장을 봤으니 박스를 보기 전에 아직 한 단계 더 하는 게 있어요. 뒤에 문제를 풀기 위해서도 얘는 필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얘도 최대한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요 한 문장 한 문장 한 문장 정도로 찾았으면은 대충 앞에 요런 내용이 나올 거다 혹은 이런 내용이 나오면 안 될 거다 정도만 추측을 한번 해볼 거야. 뒷내용은 몰라도 앞에는 추측은 조금 해볼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 굳이 얘는 내용으로 however나 for example처럼 내용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니 단어로만 해봤을 때 앞에 적어도 나와야 되거나 나오면 안 되는 게 뭐가 있을까? A 앞에서는 A 앞에서 꼭 나와야 될 만한 거 뭐가 나와야 될까? 단서들 이용해서 생각해보면 this는 좀 애매하니까 넘어가보고 꼭 나와야 될 거 명령은 꼭 나와야겠네. 적어도 same 명 커맨드라고 했으니 명령은 무조건 나와야 될 것 같고 또 어떤 게 나올 수 있을까? 트레이니하고 슈퍼바이저 정도는 아마 앞에서 언급이 돼야 될 것 같아. 정도로만 취급을 할게요. 아까 얘네랑 비슷하게 막 언급되면 보통 동그라미 안 됐으면 X. 순서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단서 없습니다. 자, 그럼 B도 내용상 어떤지 알려주는 부사가 없기 때문에 단어로만 한번 해볼게. 관계 메시지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관계 메시지라는 가 나오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슈퍼바이저랑 트레이니는 여전히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자, C 당연히 슈퍼바이저랑 트레이니가 안 나와야 된다는 거 알 테고 얘는 점하고 예를 들어라고 했어. 그러면 적어도 앞에 있는 내용은 이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어야 될까 다른 내용이어야 될까? 추정을 했으니 비슷한 예시로 하겠지. 그렇다면 이 내용을 읽어보고 앞에가 대충 이런 비슷한 내용이 있구나 한 번만 생각을 해볼게. 해석은 내가 해줄게요. 자, 예를 들어서 한 관리자가 말할 거야. 트레이니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나 좀 봅시다. 회의 끝나고 라고 말했어. 자, 그러면 이 내용 굳이 이제는 박스 바로 볼 거니까 여기다 바로 내용 다 적을 필요는 없으니 적어도 관리자 슈퍼바이저 없고 트레이니도 언급 안 될 거고 이 정도만 해볼게요. 자, 이제 박스 돌아와서 드디어 박스입니다. 지호, 박스 이제 읽을 텐데 이 중에서 어느 부분이 제일 중요해? 앞에 뒤에. 그치. 이제는 이 뒷부분에 연결되니까 읽기는 읽겠지만
뒤에 부분, 특히 U에서 잘 읽어봅시다. 해석해줄게. 자, interpretational이라는 메시지가 있나봐. 이 메시지는 combine, 결합을 한다. 내용을, 그리고 관계를. 즉, 그것들은 언급한다. 실제 세상을. 어디냐면 something external, 외적인 곳. 외적인 것. 누구에게냐면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에게 진짜 세상에 대해서 말을 언급을 할 텐데, 동시에 뭐도 하냐면 걔네들은 relationship, 관계에 대해서도 말을 할 거래. 이 두 당사자 간에서. 뭔 말인지 좀 어지럽긴 하지. 간단하게 뒷부분만 정리해볼게. 얘네들이 라는 건 요 메시지 두 개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메시지들은. 그래서 얘는 그냥 INT 메시지라고 적을게요. 줄여서. INT 메시지가 있어. 얘네들은 리얼 월드도 얘기를 하고 릴레이션십 관계도 얘기한다. 두 사람, 리스너도 있고 스피커도 있고. 마지막 부분이 좀 연결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해석한 다음에 간단하게만 내용 이렇게 정리해봤어. 자, 앞부분 박스에서까지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였어? 아니면 그냥 전반적인 요 메시지에 대한 설명이었어? 아무래도 여기는 상황이 아니라 메시지에 대한 설명 같아. 여기까지 보면 여기는 예시일까 주제에 가까울까? 여기는 주제도 가깝겠지. 이런 것들이 있다 하면서, 자, 그럼 해봅시다. A에서는 명령이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 앞에서 명령 나왔어 안 나왔어? 명령 안 나왔어요. A 탈락. B에서 관계에 대한 메시지가 나와야 된다, 없어야 된다는데 관계 메시지라고 앞에 나왔어 안 나왔어? 아직 없긴 한데 슈퍼바이저나 트레이닝 나왔나? 박스에서 안 나왔네. 그러면은 슈퍼바이저도 트레이니도 안 나와야 되는데 앞에서 주제까지 비슷한 내용이 있는 C를 당연히 1번으로 놓으면 되겠다. C. 자, 그러면 A와 B의 가장 큰 차이는 트레인이나 슈퍼바이저는 다 있긴 한데 명령이 있느냐 없느냐만 보면은 되게 쉬울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명령이 있는지 없는지만 한번 따져봅시다. 자, 이 단순한 메시지는 앞에서 일단 이런 내용이었지. 슈퍼바이저가 트레이니한테 회의 끝나고 나 좀 봅시다 라고 얘기했었어. 이 단순한 메시지가 내용도 가지고 있다. 컨텐트 메시지. 뭔 내용이었냐면 트레이니에게 보자는 내용이 있었어. 회의를 끝나고. 자, 그럼 여기도 마지막 내용만 간단하게 적어보니 내용 컨텐트 메시지. 슈퍼바이저가 트레이니에게 자, 이 문장에서 명령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여기 C에서 명령이 있었어 없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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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었다. 있었다. 있었어? 있었지. 대놓고 명령문으로 회의 끝나고 봅시다 라고 명령을 했었고, 그렇다면 A에 좀 더 가깝기도 하고요. 두 번째, B에선 앞에 관계 메시지가 없어야 된다고 했는데 아직 관계 메시지 없기는 했어. 둘 다 비슷하지만 명령이 바로 있는 얘가 좀 더 가깝게 되겠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세 번째로 이해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문제를 풀 건데 앞으로 26번도 요거처럼 이용해서 한번 풀어볼게. 잠깐만 쉬었다가 한번 해봅시다. 7분이야? 45분, 46분 정도까지 쉬다가 할게. 오늘 저번에 얘기했지만 코칭 때 모의고사 하나 보고 단어는 하나씩만 하기로 했지? 단어 하나만 써보자. 2년 테스트면 더 좋은 거 아니야? 적게 안 하잖아. 아, 그래서 일찍 하고 싶어? 너네 방학이라도 일찍 일어나면 싫지 않아? 밖에 일찍 하고 싶은 사람 있어? 아마 시간 안 변할 거야. 아, 오늘 방학이나? 아, 오늘 축하해. 오빠 같은 거 있어? 중간 학교 가. 그냥 3월에 얘기야.
마시고 싶은 사람 이런 거 해주세요. 아, 스케줄 같은 거 짰어? 첫날이라 아직 멀었나? 어차피 내일이라고 짜지도 않았겠잖아. 네, 건강하게 괜찮네. 영수제 방학이라고 많이 안 시켰다. 숙제만 좀 꼬박꼬박 키우고. 자, 요거 한번 해봅시다. 36번. 일단 아까 위에 거 참고해서 해볼 건데 처음부터 쭉 바로 하기 좀 힘들 수도 있으니 순서대로 한번 해볼게. 일단 A, B, C 첫 문장에서 단서처럼 쓸 수 있을 만한 거 한번 표시해보고 이유도 한번 간단하게 적어볼까? 그냥 줄 게니까 A, B, C 첫 문장에서 일단 단서 먼저 한번 찾아볼래? 꼭 위에서 했던 거 해도 되고 아니면 이거 생각했을 때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단어의 기말을 표시해봐도 되고. 얘는 주제 단서랑은 좀 다르다고 했어. 주제 단서 말고 위에 것처럼 했던 거. 자, 첫 문장만 보기로 했으니 아마 거의 다 봤겠지? 한번 해봅시다. 일단 지은이 A의 첫 문장에 좀 볼만한 거 뭐 있을까? 잠깐만. 일단 a second prism은 혹시 왜 할까? 처음 언급된 거겠지? 아마 예전에 두 번째 프리즘, 첫 번째는 몰라도 두 번째 프리즘 나온 적이 없었을 것 같고 또 다른 거 있어? The path, 길. 일단 오늘은 더 표시해봅시다. 나중에 더에 대해서 조금 나중에 해줄게. 일단 더 하는 거 있을 거고 또 he, 일단 더 같은 경우는 아마 언급되었을 것 같다는 걸 테고 he가 나왔다는 건 남자가 한 명 나왔을 것 같다라는 걸로 했었을 것 같고 혹시 요거 말고 다른 거 표시해본 사람? 자, 근데 여기서 he는 표시할 필요가 없어요. 왜일까? 여기가 he가 있긴 하지만 이미 앞에 누가 나왔어? 뉴턴이라는 사람이 이미 나왔지. 요 he는 뉴턴을 가리킬 테니 얘는 표시 안 해도 돼요. 자, 편정이 B에서 단서될 만한 건 뭐가 있을까? 여기도 he가 있긴 하네. 일단 그 남자일 테고 또 다른 거 표시한 거 있어? 세트. 일단 세트라는 건 프리즘이 하나에 여러 개야. 일단 S가 붙기도 했고 세트라는 건 햄버거 세트 시킬 때 햄버거만 나와? 다른 것도 다 나오죠. 그래서 세트라는 건 여러 개의 묶음이란 뜻일 텐데 아까 두 번째가 나왔으니 적어도 두 개 이상은 되겠네 프리즘이. 하지만 프리즘 묶음으로 나온 건 처음인 것 같으니 묶음이 아직 안 나왔을 것 같다. 혹시 다른 거 있어? Big Country Fair. 일단 얘도 어가 붙었으니 한번 표시해 봅시다. 카운티 페어에서 혹시 페어가 뭔지 아는 사람? 페어가 뭐지?
어가 붙은 거 보니 명사 같은데 페어가 뭐야? 그리고 보통 하는 페어 같은 경우는 공정한이라는 뜻일 텐데 어가 붙은 거 보니 형용사는 아니겠고 공정함이라는 명사 fairness가 따로 있기 때문에 페어 하면은 박람회라는 뜻이 있습니다. 전시회, 박람회. 그래서 너네는 별로 아마 갈 일이 없겠지만 강남에 가면 삼성역 가본 적 있어? 코엑스? 코엑스 가본 적 있어? 코엑스 가본 적 없어? 코엑스라는 데 X가 보통 엑스포, 익스포지션 해갖고 전시회 많이 하는 애들의 X가 많이 붙는데 그런 데서 이제 전시회 같은 걸 많이 해. 뭐 강남 삼성역에도 코엑스가 있고 부산에 코엑스라는 데가 있고 저기 딴 데도 킨텍스라는 데가 있고 막 이렇게 보통 전시회들을 많이 하는데 전시회라고도 우리나라에서 많이 부르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보통 요즘은 좀 축제 같은 분위기에 사람들이 좀 모여서 막 무슨 축제라고도 얘기하기도 하는데 어떤 전시회 같은 것도 있냐면 결혼 박람회, 라면 박람회 막 이런 것도 있거든. 그래서 재작년인가 3년 전인가였고 내 여친구 말고 내 여사친이 요즘 결혼을 할 것 같다고 해서 박람회를 가보고 싶대. 신랑이랑은 아직 얘기가 잘 안 돼갖고 일단 나한테 물어보고 야 근처에 하니까 갔다 왔어. 네, 거기 가면 뭐하냐면 남자들은 정말 할 게 없어. 남자들은 그냥 결혼식 하면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그냥 뭐 이런데 하는구나 정도 있는데 여자들은 가면 너무너무 할 게 많더라고. 막 가면은 신부 화장라고 들어봤어 혹시? 평소 화장이 아니라 신부들은 막 이제 더 막 빡세게 화장을 안 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화장을 하는 게 있어. 뭔 말인지 모르겠지. 어쨌든 그렇게 하는 신부 화장이 좀 비싸. 다른 가게 같은 데서 하면 거기 가면은 이제 선착순에 뭐 티켓 뽑고 하면은 막 공짜로 다 해주고 이렇게도 하고 조금 싸게 웨딩 드레스를 입어보는 데도 있고 막 여행 막 이런 패키지 입고 막 이러니까 막 여자는 되게 볼 게 많은데 나중에 심심하면 한번 가보세요. 아무튼 그런 데를 뭐 결혼 박람회라고도 하지만 조금 있어 보이게 영어로 해서 웨딩 페어라고 혹은 뭐 예전에 또 어디 가봤냐면 디저트 막 전시해가지고 뭐 가게나 이런 데 집어내서 뭐 많이 파는 거긴 한데 근데 그 디저트 페어 이런 식으로 해줘. 아무튼 딴 얘기 많이 했는데 페어가 박람회란 뜻이었어. 자, 박람회가 그렇다면 앞에서는 나온 적이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처음 나온 것 같아. 자, 그 다음 수학 시 첫 문장에서 혹시 단서될 만한 거 뭐가 있을까? The white ray 또 The prison 또 The familiar colors 또 The rainbow. 알았어. 혹시 그러므로 그러면 this finding 대명사는 얘는 표시 안 했어? 얘는 왜 안 했어? 얘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this finding 표시할래 안 할래? 할 거야? 난 안 할 건데. 왜 안 할까? 우리 아까 대명사 같은 거 있을 때 this, that 이런 거 붙으면 되게 중요할 것 같다고 했는데 왜 얘는 안 할까? 얘는 첫 문장이 아니라 두 번째 문장이지. 두 번째 문장이란 건 어디랑 관련이 있는 거야? 바로 앞문장, 즉 여기랑만 관련된 거기 때문에 시의 앞이랑 전혀 상관없겠지. 그래서 두 번째 문장 필요 없고 앞문장, 첫 문장만 찾아보라고 하는 거고. 혹시 요 it은 안 했어? 얘는 좀 넓게 하지. 너무 광범위하니까 표시 안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자, 요런 것들 있다고. 자, 했어. 요런 단서들 있었고 이제 앞에랑 어떤 관련이 있는지 정도만 간단하게 적어봅시다. 자, 적어도 여기서 두 번째 프리즘이 처음 나온 것 같으니 두 번째는 나온 적이 없어야 될 것 같고 첫 번째가 나와야겠지. 스펙트럼의 방향, 길 좀 너무 광범위한 것 같긴 해. 좀 애매하니까.
자, 그 다음 B 남자 한 명이 적어도 언급이 돼야 되겠고, 프리즘 세트로 된 건 아직 안 나왔어야 될 것 같고, 박람회도 아직 안 나왔을 거고, 그래서 처음이니까. 백색광하고 화이트레이하고, 그 프리즘인데 이 프리즘이 몇 번째 프리즘인지는 아직 모르겠어. 적어도 프리즘이 한 번은 나와야 될 것 같아. 뭐 색깔, 무지개 이런 건 좀 이따 넘어갑시다. 너무 구체적이지 않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 박스. 과학적인 연구가 있었는데 어떤 연구냐면 물리적인 특성에 대해서 했대. 누구의 물리적 특성이냐면 색깔들의 물리적 특성에 대한 연구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아이작 뉴턴까지. 자, 그러면 간단하게 색, 물리적 특성, 연구, 뉴턴까지 간대. 자, 이런 식으로 있을 때 A는 첫 번째 될까 안 될까? 두 번째 프리즘이 나왔는데 첫 번째 프리즘도 안 나오고 두 번째 프리즘이 나올 수가 있나? 아마 A는 1번이 절대 안 될 것 같아. 2번, B나 C 할 텐데 일단 B 앞에 남자 나온 적 있어 없어? 뉴턴이 앞에 한 번 나왔긴 했지. 일단은 있고 프리즘 세트 아직 안 나왔었고 박람회 간 얘기도 없었고 일단 B는 조건이 좀 되긴 하겠네. C 백색광이 프리즘을 붙였을 때면서 프리즘 나왔어야 되는데 우리 앞에서 프리즘 나왔어 안 나왔어?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면 B가 제일 먼저 오면 되겠네. 자, 그러면 이제 B의 뒷부분하고 이어지는 거 한번 찾아볼게. 의문이 봐야 여기부터 darkness, darkened room. 어두워진 방에서 그가 뭐하게 했냐면 얇은 햇빛이 떨어지도록 했대. 어디에? 프리즘에. 자, 프리즘을 한 세트를 사서 프리즘 하나에다가 똑 백색광을 해서가 햇빛을 똑 떨어뜨리게 해놨어. 자, 첫 번째 프리즘은 하나 나왔네, 그치? 자, 이제 나와야 될 거. 이렇게 햇빛을 프리즘에 떨어뜨렸는데 A는 뉴턴이 두 번째 프리즘을 갖다 놓았을 때 스펙트럼을 했을 때 스펙트럼 나온 적이 있다 없다? 아직 없다. B랑 A랑 좀 어색하고 C 했더니 백색광 나온 적 있을까 없을까? 백색광 누굴까? 앞에 있던 sun, thin ray of sunlight 햇빛이 백색광이고요. 프리즘에 닿아야 되는데 어떤 프리즘인지 앞에 나왔어? 앞에서 triangular glass prism 하면서 프리즘이 나왔지. 여기까지 그대로 왔고 이제 여기서는 무지개의 친숙한 색깔들로 분리가 되었다. 우리 프리즘 같은 거 과학 시간 다 해봤겠지? 프리즘에서 나온 이런 무지개 색깔을 뭐라고 불러? 여기서도 이미 나온 단어인데 이 무지개로 빡 한 거 이거를 이제 뭐라 불러? 저번에 기억 안 나네. 요거를 스펙트럼이라고 불러요. 빨간 거쪽 파란 거쫙 이렇게 무지개빛 나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C가 될 테고 마침 A에서는 첫 번째 계속 프리즘만 나왔었고 두 번째까지는 안 나왔고 스펙트럼이 나왔어야 되는데 여기서 스펙트럼이 나왔다. 얘가 3번이 되겠네. 결국 순서 문제도 여기는 모든 글을 다 해석해서 내용 알 필요 없이 최대한 앞뒤 연결로만 해서 풀어보는 거. 그리고 이게 나중에 단서 찾고 하는 것만 좀 익숙해지면은 실제로 다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풀 수 있어요.
처음에는 물론 어색해서 아마 오늘 모의고사 풀 때도 오늘 수업 때 좀 못할 수 있어. 아 뭐였지? 기억 안 나서 그냥 다 해석해야지 라고 풀 수 있는데 괜찮아. 앞으로 좀 더 익숙해지면 다음번 모의고사는 노력해보고 이렇게 합니다. 오늘은 하나만 더 해봅시다. 37번. H 38 하면은 이번에는 아까랑 반대로 박스가 있는데 박스가 제일 처음이 아니라 박스를 중간에 껴놔야 돼. 집어넣어야지. 근데 이거 잘 보면 37번이나 38번에서 1, 2, 3, 4, 5 보기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1번이 제일 앞에 있는 경우가 있다 없다. 일단 여기서도 1번이 첫 문장 뒤에 문장으로 시작되어 있고 38번 같은 경우도 1번 보기를 찾아보니까 맨 앞문장에서는 절대 있지 않고 두 번째부터 이렇게 있는. 즉, 얘는 여기가 자리가 많으니까 여기다 적읍시다. 이렇게 문장 삽입 집어넣는 문제 같은 경우도 아까 순서랑 비슷하게 앞에 내용이 있고 우리는 요 뒤에 나올 내용을 최대한 연결시킬 거야. 그러면 아까랑 비슷하게 순서랑 관련된 단서를 찾아서 앞문장 내용이 어떤 게 좀 나올 수 있을까 추측을 해볼 거고. 대신에 여기서는 한 가지 좀 더 추가할 건데 뒷내용도 추측을 좀 해볼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 자, 일단 박스 되게 짧지. 일단 해석 안 하고 단어만 봤을 때 문서, 아까처럼 순서랑 관련된 단서가 있다면 뭐가 될까? 단서될 만한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 다른 건 없어도 요거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아. however 가 있다면 앞 내용과 요 박스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 어떻게 연결될까? 아마 좀 반대되는 내용일 거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럼 요것만 생각해 볼게. 아마 반대,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역접이라고 계속 부르죠. 자, 그러면 하지만 공룡들은 한때 did live 하면서 진짜 살았었다. 우리 일반 동사 강조로 많이 쓰이지. 공룡이 진짜 살았었다. 나는 좀 단순한 문장이었는데 요거 있으니 이제 앞 내용 한번 추측해 봅시다. 즉 박스에서는 한때 공룡이 진짜 살았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 아마 요 반대라는 단서를 이용하면은 앞에는 어떤 내용이 나올 수 있을까? 아마 여기서 공룡이 살았다고 하니 앞에선 공룡이 살지 않았다. 즉 살다의 반대가 살다? 살았다의 반대가 나오겠지? 아마 살지 않았다. 공룡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 나올 것 같아. 요거 말고 다른 거 생각나는 거 있나? 다른 거 추측할 수 있어? 굳이 하나를 더 반대를 해본다면 공룡은 한때 살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공룡은 몰라도 적어도 옛날에 공룡 말고 공룡은 아니더라도 다른 건 살았다 정도도 생각해봤습니다. 어쨌든 최대한 우린 다 이 내용의 반대만 추측을 해볼 거니까 공룡이 살았다 반대하든 공룡 말고 다른 게 살았다고 하든 이 정도 해보고 그러면 뒷내용도 아까 추리를 좀 해본다고 했는데
앞에는 이런 단서들로 최대한 뭔가 이어줄 만한 거라도 있어. 뒤랑 이어줄 단서라는 게 있을까? 우리는 최대한 뒤랑 이어주려면 뒤에 있는 거에서 단서를 찾아서 막 연결을 시켜주는데, 그치? 나 앞에서의 내용은 좀 구체적으로 단서를 이용해서 막 구체적으로 우리가 추측했던 것에 비해서 뒷내용은 단서가 없다 보니 그냥 대략적으로만 글의 흐름이라는 게 기껏해야 세네 가지 정도가 없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이런 게 나올 수 있겠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거 있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앞에서 요런 얘기를 했다가 이제 뒤에서 반대 내용이 나올 수 있고, 혹은 앞에서 어떤 과정이나 어떤 예시 같은 게 나왔다면 뒤에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거고, 원인과 결과. 혹은 반대로 앞에서 어떤 주제 같은 걸 했다면 뒤에서는 예시 같은 게 나올 수 있을 거고, 혹은 얘랑 비슷하게 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근거 같은 게 나올 수 있을 거고, 그나마 조금 자세히 하긴 이런 거지만 크게 두 가지라면 결국 비슷한 내용 나올 거냐 반대가 나올 거냐 막 생각해볼 수 있을 거야. 자, 그럼 얘들아 여기서 앞에 박스에서는 그러나 공룡은 진짜 살았다 라고 그러나라고 한번 했어. 그러면 그러나로 하자마자 다시 반대 얘기할 가능성이 높을까 낮을까? 그러나라고 한번 반대 얘기를 했는데 다시 또 그러나 하면서 또 반대 얘기는 조금 어렵겠지. 그래서 적어도 뒷내용은 좀 비슷한 내용, 조금 더 추측해보는 공룡이 진짜 살았던 거에 대한 근거, 예시 이런 게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 이 정도만 생각을 해보고, 네, 각 보기 1번 앞에, 2번 앞에 읽어보면서 우리가 원하는 내용인지 한번 찾아봅시다. 해석은 내가 해줄게. 생각은 너네가 해봐. 내가 매우 어렸을 때 나는 말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어. 뭐 말하는 게 어렵냐면 차이점을 말하는 게 좀 어려웠대. 공룡과 드래곤에 대해서.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앞 내용인가? 누가 살았다 이런 얘기는 안 나왔네. 1번 탈락. 2번 앞에 볼게. 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었어. 얘네 둘 사이에. 까지 봤을 때 우리가 원하는 내용 아니야. 아닌 것 같아요. 누가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도 아직 안 나왔어. 2번 탈락. 3번. 드래곤이란 애들은 나타난다. 그리스 신화나 전설 같은 데서. 영국한 전설 혹은 중국 신년 퍼레이드 같은 데서 나타나고 다른 데 이야기에서도 나타난대. 너무 기니까 중국 비슷해. 자, 첫 번째 드래곤은 요런 데서 나타났어. 까지는 우리가 원하는 내용일까 아닐까? 일단 공룡이 안 살았다 혹은 다른 애가 살았다 같은 내용 나왔어. 공룡이 안 살았단 거는 없어도 다른 애가 살았다 정도는 있긴 하네. 포류. 자, 그러면 이번엔 여기 4번 앞에 3번 뒤에 읽어보니까 비록 그들이 나타났더라도 이야기에서 만들어진 오늘날 그들은 항상 존재해왔다. 만들어진 것으로서 인간의 상상력 그리고 절대 존재하지 않았다. 자, 인간력이 상상에만 존재하고 절대 존재 않았다는 건 공룡일까 드래곤일까? 우리 여기서 공룡한 드래곤인데 이거 드래곤인 것 같아. 상상력에서 만들어진 거. 그리고 앞에서랑 그대로 유지가 됐네.
존재하지 않았기도 했고 공룡이 아직 안 살았다는 것도 없었고 우리가 원하는 내용 그대로 아직 나오긴 했어요. 그럼 4번도 보류가 되겠네요. 그럼 3번은 탈락이겠고 그렇다면 이번에 4번의 뒤쪽이 공룡이 존재한 이유 같은 게 나왔다면 4번을 보면 될 것 같아. 그들이 드래곤이 용지 아니면 공룡일지 보니까 얘네가 걸어 다녔어. 매우 오래 전에. 인간이 보지는 못했지만 이라는 것. 인간이 안 봤지만 실제 살았다 안 살았다. 인간이 보지는 못했지만 실제 했다. 걸어 다녔다. 그렇다는 건 얘는 공룡이 실제 살았다는 내용 같은데 앞에는 공룡이 살았다와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고 뒤에서는 공룡이 걸어다닌 이유에 대해서 답을 하면 되겠다. 자, 순서 문제, 요 순서 말고 요 문장 삽입 같은 경우는 두 개의 풀이 방식이 있는데 당연히 처음부터 쭉 해석하면서 여기 문장이 조금 뭔가 하나가 빈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 집어넣어야지 라고 풀 수도 있고 그렇게 풀 수도 있고 혹은 우리가 했던 것처럼 박스를 기준으로 앞뒤를 먼저 생각하면서 풀어보는 게 있고 어느 게 더 편할지는 사람마다 달라요. 앞에 순서랑 주제 찾는 거랑 다르게 얘는 학생들마다 편차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막 어떤 게 더 좋다 막 강요하진 않을 거야. 근데 수업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풀긴 할 거고 대신에 다 읽고 해석해서 집어넣는 거에 대한 풀이의 문제점은 첫 번째 단어를 다 알고 해석도 잘해야 돼 라는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 해석까지는 좋은데 글의 흐름을 잘 보면서 여기까지 해석해서 했는데 뭔가 좀 이상한데? 라는 걸 눈치를 챌 수 있어야 되는데 해석은 잘해도 가끔 글의 흐름이 어떤지 약간 독해는 되는데 흐름은 조금 잘 파악을 못하는 사람도 있어. 그거는 약간 영어보다는 국어의 영역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은 1번 방식으로 풀도 충분해. 네, 보통 그런 경우가 흔치는 않기 때문에 나는 보통 두 번째 방식으로 추천을 하니 한번 이런 거 많이 풀어보고 자기가 맞는 걸로 정해봅시다. 빠르게 한 번만 38분까지만 합시다. 자, 일단 여기도 단서 먼저 한번 찾아볼게. 30초 줄 테니까 단서 될 만한 거 한번 찾아볼까? 단서 될 만한 거랑 얘가 어떻게 앞문장과 연결될까? 한번 생각해봐. 단서가 많이 안 보이니까 한번 해보니 거의 다 요건 표시했을까? yet가 무슨 뜻? 보통 문장 맨 뒤에 있을 때는 아직이지만 맨 앞에 있을 때는 그러나로 많이 쓰일 수 있다 그랬어. 그러나 그러면 아까 however처럼 비슷하게 요 박스와 앞의 내용은 좀 반대 얘기인 것 같아. because 단서 표시한 사람 있나? because 한 사람 because 없어? because를 왜 안 해? because는 안 했어? because를 할까 안 할까? 뭔가 좀 해석해보니 할 것 같다. 괜찮은 것 같은데? 없어? 왜? because를 왜 안 할까? 접속사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접속사는 요 앞에 문장과 요 뒤에 문장을 연결시켜주는 거지 박스 앞이랑 전혀 관련이 없다 그랬지. 그래서 거즈 같은 접속사는 단서로 취급 안 하기로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반대 내용 한번 추측만 해봅시다. 도서관들은 여전히 제공해야만 해. 조용함을 공부하고 독서하는 데 있어서. 왜냐하면 많은 학생들이 여전히 원하기 때문이야. 조용한 공부 환경을. 자, 여기는 도서관이 조용함을 제공해야 된다는데 앞 내용은 그렇다면 도서관이 조용하다 안 하다. 반대니까 조용 안 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 혹은 조용하더라 하더라도 여기서는 공부하고 독서하기 위해서 조용해야 된다는데 얘랑 반대라면 앞에서는 조용하지만 독서나 공부를 위해서일까? 라고 생각한다면 아닐 수도 있겠네. 최대한 우리는 여러 가지를 다 반대 생각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는 이렇게 도서관 시끄럽든가 다른 것 때문에 조용하든가 라고 생각을 해보고, 자, 그러면 뒷내용도 한번 추측해보면 그러나 라고 박스가 반대를 했다면 뒤에 또다시 반대 나올 확률이 높다 적다. 반대는 적을 것 같고, 아마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예시가 나오거나 근거 같은 게 나올 확률이 더 높겠네. 그래서 결국 약간 비슷한 내용 나올 것 같아. 도서관이 조용해야 한다는 이런 거 있는지만 한번 봅시다. 자, 앞에 보니까 도서관들은 훨씬 더 중요하다. 그리고 복잡하다. 오늘날 그들이 과거에 그랬던 것보다. 조용하다 시끄럽다 나왔어? 안 나왔어요. 탈락. 수년 전만 해도 전자적인 얘네가 없었을 때 우리는 대처해야 했다. 소음과 어떤 소음이냐면 사람들에게서 나온 소음. 시끄러운 거 나왔어 안 나왔어? 소음에 대처해야 했대. 도서관 시끄럽대요. 일단은 보류. 우리가 앞에서 시끄러울 수 있다는 내용 추리했었으니까. 그러면 2번이 되려면 뒷내용은 도용하니 조용해야 된다, 시끄러워야 된다. 우리 박스 뒤에는 조용해야 될 것 같다고 했으니 얘가 조용하다면 2번 고르면 되고, 뒤에가 아직 도서관 시끄럽다면 아직 2번 하면 안 되겠고. 자, 그럼 2번 뒤에 보니까 오늘날 컴퓨터, 프린터 이런 도구들의 사용이 더했다. 기계 소음을. 시끄럽대 안 시끄럽대? 아직 여전히 시끄럽대요. 그럼 2번 탈락. 한번 보려. 자, 3번 뒤에 사람 소음이 증가되었다. 자, 시끄럽대 안 시끄럽대? 여기만 읽었는데 시끄럽대. 3번 탈락. 4번 봅시다. 자, 그래서 현대 학교 도서관은 더 이상 조용한 곳이 아니다. 그것이 옛날에 그랬던. 조용하대 시끄럽대? 시끄럽대요 여전히. 그러면 4번도 탈락 같고, 이제 혹시 모르니 5번 뒤에 한번 봅시다. 이 필요성을 고려했을 때 어떤 필요성이냐면 도서관 환경 분위기를 고려했을 때 중요하대. 뭐가? 디자인하는 것이. 공간. 어떤 공간이냐면 원치 않은 소음이 제거되거나 적어도 최소화될 수 있는 공간. 시끄럽대 조용하대? 소음이 최소한 아니면 아예 제거되는 공간이니까 안 시끄러워야 되겠다. 그러면은 앞에까지는 계속 다 시끄러운 소음이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소음이 없는 거 봐서는 5번 하면 되겠네. 우리가 아직 다 못 본 유형들도 있긴 하고, 혹은 뭐 주제나 순서를 했어도 아직 바로 실전에서 적용이 힘든 건 있겠지만, 최대한 예전에 배웠던 거 활용해서 한번 해봅시다. 자, 오늘 19년도 3월 모의고사를 볼 건데, 혹시 잘 갖고 있는 책에서 19년 3월 이미 풀려 있는 사람, 19년도 3월 거를 풀 건데 혹시 여기 풀려져 있는 사람 책에 나 확인만 해볼까? 19년 3월 풀려 있는 사람, 이번에 책한 사람들은 아마 풀려 있진 않을 것 같아요. 19년 3월 풀려져 있는 사람 그럴까? 지원아 자, 오늘 복사본 필요 없을 거야. 자, 수요일에는 암기 테스트 GF 볼 테니 GF 준비해 오시고, 방학이라 저번에 얘기했듯 숙제는 더 추가로 안 내고 단어도 늘리진 않는데 자발적으로 좀 늘리고 싶은 사람은 와서 얘기하세요. 와서 얘기하면 내가 칭찬도 해주고 이쁘다 이쁘다도 해주고. 플래시카드 가는 거예요. 플래시카드는 해야지. 플래시카드는 저번에 한 거지. 그리고 오늘 모의고사 보고 이제 답 푼 거 답 이제 적어내면은 오늘도 성적표로 뽑아줄 테니까 모의고사 다 하고 단어 다 하면은 잠깐만 기다렸다 성적표 받고 가세요. 알았지?